혹독한 겨울바람이 볼록이다 근처의 작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다. 세상이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듯 지평선 너머까지 펼쳐진 서로는 눈이 시릴 정도로 희고 또 막막했다.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세찬 바람에 울부짖었고 드문드문 자리한 이즈바 통나무집의 굴뚝에선 가느다란 회색 연기만이 간신히 피어오르며 생명의 온기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 잿빛 풍경 속 낡고 허름한 이즈바의 차가운 다락방에서 아나스타샤는 숨을 죽인 채 작은 나무 껍질 조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17, 아직 소녀 티를 벗지 못한 그녀의 얼굴에는 북부 러시아의 혹독한 자연처럼 강인함과 함께 깊은 우수가 서려 있었다. 얼어붙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한 채 그녀의 얼어붙은 손가락은 숲 조각을 쥐고 섬세하게 움직였다.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그녀가 그려낸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자작나무의 애처로운 모습, 그리고 그 아래 웅크린 작은 새였다. 그 작은 그림에는 그녀의 외로움과 자유를 향한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나스타샤에게 그림은 숨쉬는 것과 같았다. 정규 미술 교육은 꿈도 꿀 수 없는 가난한 농노의 딸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슬픔을 포착하는데 남다른 재능을 지녔다. 교회 벽에 낡은 성상화의 신비로운 색감,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속 환상적인 장면들, 끝없이 펼쳐진 대지의 장엄함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단한 표정까지 그녀는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축복이기보다 짐에 가까웠다. 여자아이는 바느질이나 밭질을 배워 시집갈 준비를 해야지 그림 따위는 쓸데없는 짓이라며 아버지는 타박했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별난 아이 취급했다. 아나스타샤, 또 그런 짓 하고 있느냐? 당장 내려와서 물 길어올 채비나 해라.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불호령에 아나스타샤는 화들짝 놀라 나무 껍질 조각을 품 안에 숨겼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들키면 또 매를 맞거나 그나마 간직하고 있던 작은 숯 조각마저 빼앗길 터였다. 그녀는 황급히 다락방을 내려와 꽁꽁 언 우물가로 향했다. 무거운 양동이에 얼음장 같은 물을 길어 올리며 그녀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그림은 정말 아무 쓸모없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제법 사는 상인이 그녀에게 청혼을 해왔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아버지는 가난을 벗어날 좋은 기회라며 기뻐했지만 아나스타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 남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얼어붙은 강물에 몸을 던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며칠 밤낮을 울며 고민하던 아나스타샤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의 유일한 이해자였던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은십자가 목걸이를 꼭 쥔 채 그녀는 동트기 전 몰래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단 하나, 예술과 문화의 도시 머나먼 상트페르부르크였다. 그곳이라면 어쩌면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며칠 밤낮을 걷고 때로는 친절한 마부의 집마차를 얻어 타며 아나스타샤는 마침내 상트페르부르크에 도착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넓게 뻗은 네프스키 대로, 화려한 궁전과 귀족들의 저택, 번쩍이는 마차들,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 모든 것이 거대하고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남루한 시골 소녀 아나스타샤는 이방인이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등에 짊어진 작은 보따리와 가슴속의 불안한 희망뿐이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이 그녀를 덮쳤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그나마도 구하기 어려웠다. 며칠 만에 가져온 빵 부스러기는 동이 났고 차가운 뒷골목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눈보라치는 밤 꽁꽁 언 손으로 낡은 성당 벽에 기대앉아 그녀는 처음으로 후회했다. 내가 너무 무모했나? 차라리 마을에 남아 그 상인과 결혼하는 편이 나았을까? 눈물이 얼어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 안의 예술에 대한 갈망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틈만 나면 에르미타주 박물관 앞을 서성이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들을 훔쳐보거나 길거리 화가들의 작업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낡은 골목길에서 작은 성상화 공방을 발견했다.
이반 마스터의 공방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백발이 성성하고 표정이 엄격해 보이는 노인이었다. 이반 마스터는 위아래로 아나스타샤를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저 그림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 뭐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든 심부름이든. 아나스타샤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이반 마스터는 코웃음을 쳤다. 여자아이 손은 수놓는 데나 쓰는 거다. 그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돌아가거라. 그는 매정하게 문을 닫으려 했다. 아나스타샤는 절박했다. 그녀는 품 안에 간직했던 눈물과 추위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작은 자작나무 그림을 꺼내 보였다. 이것 제가 그린 것입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반 마스터는 마지못해 나무 껍질 조각을 받아들었다. 처음에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투박한 재료의 서툰 솜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섬세한 감성과 비범한 생명력. 그는 수십 년간 그림을 그려온 장인의 눈으로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한참 동안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아나스타샤를 다시 쳐다보며 말했다.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공방 청소부터 시작해라. 그림은 그 후에 생각해보지. 그렇게 아나스타샤의 혹독한 수련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반 마스터는 까다롭고 무뚝뚝한 스승이었다. 그는 아나스타샤에게 성상화 제작의 기초부터 가르쳤다. 안료를 빻고 나무판을 다듬고 밑그림을 그리고 금박을 입히는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 그는 칭찬에 인색했고 작은 실수에도 불호령을 내렸다. 하지만 아나스타샤는 묵묵히 견뎌냈다. 춥고 배고픈 다락방 생활은 여전했지만 그림을 배울 수 있다는 기쁨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했다. 그녀는 스승의 어깨 너머로 기술을 익혔고 밤에는 남몰래 촛불 아래서 연습을 거듭했다. 그녀의 손은 물감과 나무 가루로 거칠어졌지만 그 끝에서 피어나는 예술은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나스타샤는 같은 건물 위층 다락방에 사는 젊은이를 알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드미트리, 가난한 작가 지망생이었다. 창백한 얼굴에 깊은 눈을 가진 그는 아나스타샤처럼 꿈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왔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힘겨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추운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금세 가까워졌다.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의 그림에서 남다른 영혼을 발견했고 그녀의 재능을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다. 아나스타샤 역시 그의 글에서 따뜻함과 깊이를 느꼈다. 그들은 얼어붙은 빵 조각을 나누어 먹으며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잿빛 도시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그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작은 온기와 빛이 되었다. 아나스타샤의 마음속에 드미트리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이반 마스터의 다른 제자 중 세르게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기술적으로는 능숙했지만 그림에 영혼이 없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 그는 아나스타샤의 빠른 성장과 스승의 은근한 인정을 노골적으로 질투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정도였지만 점차 비열한 방식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녀가 애써 만든 안료를 몰래 쏟아버리거나 완성 직전의 작품에 흠집을 내기도 했다. 심지어 스승에게 그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여자애가 그린 그림은 깊이가 없어. 저 애는 근본도 없는 시골뜨기 아닙니까? 아나스타샤는 상처받고 분노했지만 섣불리 맞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세르게이의 방해를 피해 더욱 조심스럽게 작업에 몰두했고 드미트리의 위로 속에서 마음을 다잡았다. 이반 마스터 역시 세르게이의 질투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아나스타샤 스스로 이겨내기를 바라는 듯했다. 그는 어느 날 세르게이의 방해로 망가진 그림 앞에서 좌절하는 아나스타샤에게 툭 던지듯 말했다. 진정한 재능은 시기나 방해 따위로 꺾이는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을 담아 다시 그려라. 그 말은 아나스타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시간이 흘러 아나스타샤의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그녀는 이반 마스터에게 배운 전통 기법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감성을 더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성상화와 세밀화를 그려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에는 북부 러시아의 신비로운 자연과 민중들의 소박한 삶, 그리고 깊은 영성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작은 공예품 시장에 그녀의 작품 몇 점이 우연히 나가게 되었다. 혹독한 추위 속 작은 좌판 구석에 놓인 그녀의 그림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앞을 지나던 한 귀부인이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진보적인 예술 애호가로 알려진 올가 백작 부인이었다. 그녀는 아나스타샤가 그린 작은 성모자상 앞에서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림 속 성모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강인한 모성애가 깃들어 있었고 아기 예수의 눈망울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긴 듯했다. 전통적인 성상화의 엄격함과는 다른 깊은 인간적인 감동이 느껴졌다. 올가 백작 부인은 수소문 끝에 아나스타샤와 이반 마스터의 공방을 찾아왔다. 그녀는 아나스타샤의 재능에 감탄하며 후원을 제안했다. 따뜻한 작업실, 좋은 재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작품을 세상에 알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아나스타샤에게는 꿈같은 제안이었다. 가난과 추위에서 벗어나 오롯이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는 기회. 이반 마스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제자의 앞날을 위해 반대하지는 않았다. 올가 백작 부인의 후원으로 아나스타샤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았고 마음껏 좋은 재료를 사용하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백작 부인은 자신의 살롱에 아나스타샤를 초대하여 영향력 있는 귀족들과 예술가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아나스타샤의 독특하고 영혼이 담긴 작품은 곧 사교계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가난한 시골 소녀가 그린 그림에 담긴 순수함과 깊이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아나스타샤는 화려한 귀족 사회에 점차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피상적이었고 예술에 대한 이해보다는 호기심이나 과시욕으로 그녀의 작품을 대하는 이들이 많았다. 올가 백작 부인 역시 그녀의 재능을 아꼈지만 은연중에 자신의 취향과 사교계의 요구에 맞는 그림을 그리도록 유도했다. 아나스타샤, 다음번 살롱 전시회에는 좀 더 화려하고 밝은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떻겠니? 예를 들면 내 초상화라든가. 게다가 백작 부인은 아나스타샤와 드미트리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녀는 아나스타샤가 더 높은 신분의 남자와 교류하여 예술가로서의 성공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 얻기를 바랐다. 드미트리는 좋은 청년이지만 내 앞날을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하지 않겠니? 백작 부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가시처럼 아나스타샤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드미트리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진실된 교감이 그리웠다. 드미트리 역시 성공가도를 달리는 아나스타샤를 보며 기뻐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과는 다른 세계로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다. 한편 아나스타샤의 성공을 지켜보던 세르게이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다. 그는 어떻게든 아나스타샤를 끌어내리려 혈안이 되었다. 그는 아나스타샤가 이반 마스터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거나 그녀의 작품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린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 다가오는 황실 주최 미술 전시회에 출품할 아나스타샤의 작품을 훼손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마침내 아나스타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올가 백작 부인이 황실 미술 전시회에 그녀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이다. 이는 신인 예술가에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기회였다. 이 전시회에서 인정받는다면 그녀는 러시아 전역에 이름을 알리는 예술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백작 부인은 노골적으로 조건을 내걸었다. 황실과 그 귀족들의 찬사를 받을 만한 화려하고 장식적인 대작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로마노프 왕조의 영광을 기리는 역사화나 백작 부인 가문의 위상을 드러내는 집단 초상화 같은 것. 아나스타샤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백작 부인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부와 명예는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예술적 양심을 파는 행위였다. 그녀가 그리고 싶은 것은 권력자들의 영광이 아니라 이름 없는 민중들의 삶 속에 깃든 강인함과 아름다움, 혹독한 자연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의 신비였다. 그녀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 그림이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를 찾아갔다.
그의 초라한 다락방은 여전히 추웠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격려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샤, 당신의 그림은 당신의 영혼 그 자체예요. 당신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림은 아무리 화려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게요. 드미트리의 말에 용기를 얻은 아나스타샤는 이반 마스터를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반 마스터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창밖에 눈 덮인 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할머니가 물려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느냐? 그 안에 담긴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믿음과 진심이었다. 내 그림도 그래야 한다. 내 영혼의 목소리를 따라라. 그것이 진짜 예술가의 길이다. 스승과 연인의 지지 속에서 아나스타샤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올가 백작 부인을 찾아가 정중하게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다. 백작 부인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진정으로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예술입니다. 백작 부인은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아나스타샤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강요하지 못했다. 후원은 즉시 끊겼다. 아나스타샤는 다시 예전의 가난한 생활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그녀는 남은 재료를 아껴 쓰며 전시회에 출품할 그림에 몰두했다. 그녀가 선택한 주제는 자신의 뿌리, 북부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강인한 생명력이었다. 눈보라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가족의 모습, 얼어붙은 땅에서도 희망을 찾는 아이들의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없이 품어주는 장엄한 대자연. 그녀는 밤낮 없이 그림에 매달렸고 그녀의 영혼과 기도가 물감 한 방울, 붓터치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전시회 개막일이 다가왔다. 세르게이는 아나스타샤가 백작 부인의 후원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고소해했고 마지막 방해 공작을 준비했다. 그는 전시회 전날 밤 몰래 잠입하여 아나스타샤의 작품에 흠집을 내거나 그녀의 작품이 미완성이라는 소문을 퍼뜨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의 음모는 우연히 밤늦게까지 작업실을 정리하던 이반 마스터에게 발각되었다. 이반 마스터는 세르게이를 호되게 꾸짖고 전시회장에서 쫓아냈다. 그의 악행은 결국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는 예술계에서 완전히 외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마침내 전시회가 열렸다. 화려하고 거대한 작품들 사이에 아나스타샤의 그림은 크지 않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 앞에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화려함이나 기교보다는 투박하지만 진실된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 속에 담긴 깊은 울림에 점차 빠져들었다. 그림 속 인물들의 눈빛에서 자신들의 삶을 보았고 혹독한 겨울 풍경 속에서 역설적인 따뜻함과 희망을 발견했다. 저명한 비평가들은 아나스타샤의 작품을 러시아 민중의 영혼을 담아낸 진정한 예술이라 극찬했다. 기존 아카데미즘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그녀의 작품은 전시회 최고의 화제작이 되었다. 아나스타샤는 하루아침에 러시아 화단에 주목받는 신예 작가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예술 세계를 당당하게 펼쳐 보인 진정한 예술가였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아나스타샤는 이 마스터의 공방을 떠나 자신만의 작은 작업실을 마련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그녀 곁에는 변함없이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드미트리가 있었다. 그들은 네바 강변을 함께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눈발이 부드럽게 흩날리는 겨울 저녁,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의 손을 잡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이다. 아나스타샤는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화려한 귀족 사회의 초상화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러시아의 자연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그리는 데 전념했다.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었고 특히 여성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불어넣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지키고 마침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아나스타샤의 이야기는 마치 그녀의 그림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게 되었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처럼
그리고 역경은 때로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진리처럼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